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대한민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발표나 여러 뉴스들을 보면 정말 이 분야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왜 한국이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렇게 집중하는지, 그 배경과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단순히 로봇 기술 자체를 넘어서요. 이게 우리 경제나 또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휴머노이드 로봇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신기해서만은 아닐 텐데요. 제조업은 물론이고 물류, 보건의료, 심지어 재난구조 현장까지 와 진짜 쓰임새가 정말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시장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아, 그 시장 전망이요? 네, 그 골드만삭스 예측을 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무려 약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5조 원 정도. 55조요? 와,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 정도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하니까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미래 먹거리 시장인 거죠. 네, 확실히 그 정도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만한 이유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 제조, 공정 기술이라는 것을요.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새로 지정을 했어요. 아,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이요? 이게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 잘해보자 이 수준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또 20kg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고성능 로봇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성능 기준이 꽤 높네요. 그렇죠. 이걸 지정했다는 건 이제 이 기술을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보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에요. 그래서 R&D 지원은 기본이고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기술 유출 방지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서 거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 전략연구단이라는 걸 선정해서요.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주도를 하는데 여기에 5년 동안 자그마치 1,050억 원을 투입합니다. 1,000억 원 이상이요. 와, 투자 규모가 대단하네요.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인간 수준의 어떤 피부 감각이라든지 상하반신 움직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 시스템, 즉 AI죠. 이런 걸 개발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네요. 네, 그리고 지난 4월이었죠? K-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것도 출범했어요. 아, 그 연합 소식 저도 들었어요.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로봇 전문 기업들, 부품 만드는 회사들, 대학, 연구소까지 한 40여 개 기관이 다 뭉쳤습니다. 이 연합의 목표는 더 야심찹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1조 원. 정말 판이 커지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나요? 핵심 과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2028년까지 로봇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로봇의 뇌를 만드는 거죠. 이걸 개발하고요. 동시에 하드웨어 쪽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무게는 더 가볍게, 근데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더 무겁게, 또 이동 속도는 더 빠르게, 이런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죠. 로봇의 몸체와 두뇌를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예를 들면 AI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거요. 이것들도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또 이런 로봇들을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실증 인프라, 이런 것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종합적인 계획인데요. 단순히 로봇 완제품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부터 시작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걸 테스트하고 활용할 생태계까지 다 아우르는 전략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냈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아, 그러네요. 핵심 기술과 부품을 내재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장악해서 고부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 맞습니다. 단순히 로봇 몇 대 파는 걸 넘어서 AI, 센서, 배터리 같은 이 핵심 기술 분야까지 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경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아까 대기업들 참여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이미 국내 협동 로봇 분야 강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죠. 네, 그건 큰 뉴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서빙 로봇으로 유명한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요. 동시에 그룹사인 LG 이노텍을 통해서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죠. 아, 네 발로 걷는 로봇 스팟 만든 회사요? 네, 맞아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손잡고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어요. 아, 핵심 부품 협력이군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뭐 아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통 큰 결정이었죠. 네. 그래서 그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있잖아요. 이걸 올해 안에 실제 생산 공정에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영화 속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참전과 맞물려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핵심 부품의 국산화 또는 내재화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결국 모터, 감속기, 센서, 또 AI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 부품들이거든요. 이걸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만 첫째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죠. 언제든 필요할 때 부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로는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갈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만의 기술로 부품을 만들어야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성능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시장 변화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기술 주권 확보나 제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품단에서의 협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LG 이노텍이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협력도 그렇고요. 또 현대차 기아는 삼성 SDI하고 손잡고 로봇에 특화된 아주 고성능 배터리를 같이 개발하기로 업무 협약 MOU를 맺었고요. 배터리까지요. 로봇 전용 배터리라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K 휴머노이드 연합 안에도 보면 리벨리온이나 DPX 같이 요즘 주목받는 국내 AI 반도체 패블리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SK온,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건 뭐 반도체, 배터리, 로봇 분야의 국가대표들이 다 모인 그야말로 어벤져스 팀 같은데요. 하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이 모든 가치 사슬을 우리 손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야말로 팀 코리아 전략인 셈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부와 기업, 연구계가 힘을 합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와 K-휴머노이드 연합이 제시한 목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K-휴머노이드 연합의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2028년까지 일단 로봇 무게는 60kg 이하로 지금보다 훨씬 가볍게 만들고요. 네. 대신에 자유도라고 하죠. 로봇 팔다리가 얼마나 다양한 방향으로 꺾이고 회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데 이걸 50 이상으로 높여서 사람처럼 아주 유연하고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고요. 50 자유도면 정말 사람 움직임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 즉 페이로드는 20kg 이상, 이동 속도는 초속 2.5m 이상. 이런 상당히 높은 사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와, 가볍고 유연하고 힘세고 빠르기까지 정말 만능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이런 고사양 로봇을 제대로 개발하고 또 성능을 검증하려면 인프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이나 다양한 작업 환경과 유사하게 꾸며놓은 실증 테스트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또 실제 로봇 없이도 가상 환경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죠. 이걸 한국형 코스모스라고 부르던데 이런 가상 시뮬레이터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테스트와 가상 테스트를 병행해서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군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대기업부터 로봇 전문기업, 핵심 부품사, 대학, 연구기관까지 모두 참여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똘똘 뭉쳐서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인상적인 건 단순히 로봇 완제품 하나 잘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AI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전체 산업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아주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런 야심찬 계획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착착 진행되느냐, 그리고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이나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스며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기술 개발 속도와 실제 시장 적용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 그 진행 과정을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이야기 나눈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산업 현장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노인이나 아이를 돌보는 역할 혹은 교육 보조 역할까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아주 깊숙한 개인적인 영역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역할이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어떤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시 흥미로운 주제로 만날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